정형환 칼럼입니다. 무위의치, 무위지치. 다스릴 치자죠. 무위지치. 지금 한번 새길 만한 통치의 제다. 자, 동아일보입니다. 지금 그 미디어 오늘이나 오마이뉴스 같은 매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진보적인 매체인데요. 이게 인터넷 뉴스를 보다 보면 그날 그날의 어떤 각 언론사들의 주요 칼럼이나 사설 같은 거 논조를 갖다가 이렇게 좀 모아서 보여주는 글들이 있어요. 저는 이제 그걸 좀 많이 보거든요. 보면은 아, 이건 분명합니다. 아침에 제가 이렇게 칼럼들을 훑어봐도요. 일단 조선일보는 지금 못 보고 있어요. 왜냐면 조선일보는 보려면 회원가입을 하래요. 좀 짜증나서 제가 안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조선일보도 좋은 글들이 좀 가끔 있어가지고 결국은 제가 회원가입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건 간에 동아일보도 대표적인 보수 언론인데요. 지금 동아도 아까 지금 중앙도 살펴봤지만요. 지금 내년 총선을 앞두고 동아나 중앙이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어요. 보수 정권을 지지했던 신문사들인데도 불구하고 얘네가 보기에도 야, 이거 조금 그래. 지금 경고 사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설실장, 동아일보 논설실장이나 되는 사람이 좀 이렇게 그렇다고 세게 때리지는 않았어요. 한번 좀 돌이켜 보세요라고 이렇게 점잖게 훈수를 놨습니다. 무위, 뭐 사회 시간에 배웠죠. 고등학교 때 무위자연 얘기했죠. 노자, 도덕경을 관통한 핵심 사상이다. 자, 뭐두 번째 단락에 두 번째 줄에 편액은 현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국 자공생활관 뭐 교태전이라는 게 있나 봐요. 저는 안 가봤습니다. 거기에 보면 현판이 이렇게 걸려 있대요. 무위. 자, 무위가 뭐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죠. 물론 이 글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무위가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있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이거는 그것하고 좀 다른 철학적인 뜻이죠. 자, 어쨌든 뭐 강의지 어쩌고 이런 얘기 나왔어요. 자, 노자 도덕경 심화 어렵습니다. 저도 못 읽어봤어요. 못 읽어봤고 어떤 중국의 뭐 우리가 뭐 논어 맹자보다도 더 어렵다고 그래요. 노자 도덕경은 상당히 어렵다. 이분도 이제 글 쓰신 분도 굉장히 겸손하게 얘기하셨죠. 이 글에서 내가가 빠졌어요. 내가는 빠졌지만 이 글에서 내가 함부로 논할 정도의 식견을 나는 갖추지 못했어. 근데 나는 도덕경 읽어보긴 읽어봤어. 근데 군주론 마키아벨리가 쓴 겁니다. 마키아벨리 군주론과 비견되는 대비되는 아주 수준 높은 제왕학 통치술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마키아벨리 군주론은 그 간단히 얘기하자면 어떤 독재 정권의 기술입니다. 굉장히 리더는 사악해야 된다. 리더는 강하면서 정말 악랄해야 된다. 이런 게 마키아벨리 군주론이거든요. 자, 아무튼 군주론이 어떻게 보면은 물론 우리 요즘의 민주 정치하고는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지만 어쨌건 리더는 이래야 된다는 걸 제시한 굉장히 고전인데 그것하고 대비되는 높은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거죠. 노자는 국가를 신묘한 뭔가 신기가 담겨져 있는 그릇으로 봤다는 거예요. 세상은 참 복잡하다고 다양하다. 그래서 단선적인 중요한 게 여기 나옵니다. 이 표현은 나중에 또 나옵니다. 뒤에 단선적인 아까 우리가 뭐 봤죠? 칼 슈미트가 그랬죠. 앞에 사설에서 그런 얘기 나왔잖아요. 칼 슈미트가 뭐라고 그랬죠? 칼 슈미트가 자 적과 동지라는 그 단선적 프레임 얘기했죠. 적과 동지 이거 거의 같은 얘기야. 단선적인 기준이나 가치로만 다룰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거 좋은 표현입니다. 나라 다스리는 일을 갖다 이거 도덕경 60장이 60편에 나오는 얘기래요. 나라 다스리는 일을 작은 생선을굽도 조심하라. 이게 치대국 약팽소선이라고 그래요. 치대국 큰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약 뭐뭐가 같다. 뭐와 팽 구울 팽자 소 작은 소 선 생선선자. 그래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작은 생선을굽도 조심하라. 뭐 저는 요리를 전혀 안 하지만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작은 생선 굽는 건 쉽지가 않대요. 특히 젓가락으로 잘못 뒤집다가는 살이 부서져 버리고 그러니까 자 굉장히 조심하라. 자 치대국 약팽소선도 뭐냐면 정치라는 게 굉장히 미묘하고 어렵다. 근데 조심조심 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단락 이제 우리 정치 현실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앞에 도덕경 얘기를 했고요. 우리 정치 현실에 비춰보면 참고로 나라 다스리는 일을 작은 생선을 굽도 조심하라. 이거는 현 정부 윤석열 청와대의 대통령실이죠. 대통령실의 정책기획수석인 이관섭이란 분이 취임하면서 한 말이기도 해요. 이분도 취임할 때 아마 이 얘기를 했을 거예요. 치대국 약팽소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인용을 해올 때도요. 지금 이 글은 윤석열 정부를 좀 비판하는 글이에요. 그러면은 비판할 때 제일 좋은 게 뭐라고 그랬죠? 얘를 비판하고 싶어 네가 한 얘기를 가지고 오는 게 제일 좋아요. 네 입으로 했잖아 이런 얘기를. 지금 윤석열 정부 최측근이겠죠. 정책기획 수석이면 굉장히 높은 분입니다. 이관섭이라는 분이 취임하면서 한 얘기를 갖다 그대로 따온 거예요. 자, 이 다음 단락은 이제 자연스럽게 역시 보수 언론입니다. 그냥 바로 윤석열 비판 안 들어가요. 문재인 비판 한번 하고 들어갑니다. 우리 정치 현실을 비춰보면은 자 앞에 말한 단선적인 기준 같이 어떤 단편적인 정말 적과 동지의 기준, 자신만의 선악 기준, 신념이나 좁은 식견에 빠져 단순하게 또 함부로 국정을 펼치면 안 된다.
사실 현실적으로 이거는 문재인 정권 때 이거는 뭐 비판을 받아요. 부동산 정책 실패했어요. 이거는 본인도 인정했어요. 집값만 뻥 뛰어났죠 지금. 예, 다 죽게 생겼어요. 탈원전 정책 이거는 좀 솔직히 개인적으로 각자의 생각이 다를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전 언급을 자제하겠습니다. 탈원전 정책 장기적으로 봤을 때 원전이란 게 0.0001%의 가능성이 터져버리면 다 죽는 거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것도 있지만 또 이것만큼 안전한 건 없다. 뭐 탈원전도 솔직히 정치적인 생각에 따라 입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자, 소득주도 성장, 소주성. 소득주도 성장도 상당수는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약간은 좀. 어쨌건 코로나 상황에서 좀 경제가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어쨌건 좀 다 이견이 있는 부분이에요. 자, 어쨌건 보수 언론이 봤을 땐 다 셋 다 싫어요. 부동산도 실패했고 탈원전 보수 언론도 싫어합니다. 소주성 보수 언론도 싫어해요. 각종 폐해를 돌아보면 알 수 있는 이제 일단은 문재인 비난하고 들어갔습니다. 자, 어쨌건 간에 중간에 잠깐 또 이제 다른 얘기를 하는데요. 자, 요컨대 한마디로 얘기해서 무위라는 거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고고하게 자연을 즐기라는 게 아니라 억지로 막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도 얘기를 한 거예요. 상당히 좀 억지로 간 면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부동산 정책도 그랬고요. 탈원전도 상당히 너무 강공 드라이브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말이 돼가지고 지금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감사원 감사로 들어가고 그랬죠. 자, 자연스럽게 해야 된다는 거죠. 너무 억지로 끼워 맞추지 마라. 뒤에 나오겠지만 이 그립이라는 표현이 나왔을 거예요. 그립이 뭐냐면 우리가 뭐 골프채를 잡거나 채로 하는 운동들 있죠. 골프채나 야구 방망이나 배드민턴채나 그립 이게 쥐는 거예요. 너무 힘을 줘서 잡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연스럽게 하라는 거죠. 자, 시시콜콜한 직급통지 이거 조금 비난을 받아야 될 부분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만기칠람 이게 뭐냐면은 만 가지 사물을 갖다가 다 친이 람 살핀다. 모든 걸 갖다가 대통령이 다 들여다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돌아갑니다. 나라 절대로. 좋은 편입니다. 그 다음 잘 경청하고 일단 들어야 돼요. 그리고 신중하되 과감하게 결정하고 그리고 일본은 권한과 정책을 위임해. 이게 바로 정치고요. 정치의 좋은 정치입니다. 좋은 정치. 일단 참모들의 얘기를 다 들어요. 쓴소리도 듣고. 근데 결정은 신중하지만 과감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정책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권한하고 책임을 갖다가 본인이 다 쥐고 있으려고 하지 말고 나눠주라는 거죠. 자율적인 통치 시스템이다. 그런 점에서 무의 정치는 자, 뭐 수천 년 전인가 수백 년 전인가 노자 시대면 언제죠? 거의 뭐 몇천 년 전이죠. 그때 얘기했던 노자의 정치를 지금도 한번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고도의 쉽진 않아요. 고도의 아주 고난도의 통치 철학이다. 자, 좋은 표현을 나왔죠. 스스로 일하게 하는 리더십 그러면서 이를 끊임없이 살피는 리더십. 자, 언뜻 모순되는 표현인데요. 이런 표현도 상당히 좀 문학적인 표현일 수도 있는데 위임하되 위임하지 않는. 저는 이거 보면서 처음에 뭐 잘못 못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한번 뭐랄까 위임하되 위임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위임 뭔가를 갖다 믿고 맡겼는데 또 위임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위임을 하는 듯 마는 듯. 그러니까 전적으로 맡기지도 말고 내가 다 지고 있지도 말고 적당히 이렇게 어떤 내가 예를 들면 장관이 됐건 차관이 됐건 뭐 부하 직원한테 뭘 시켰다면은 적절하게 그 어떤 정도를 조정하라 그런 뜻으로 전 해석을 했습니다. 위임하되 위임하지 않는. 그러니까 그 있잖아 남녀가 썸 탈 때 옛날 그런 노래도 있었죠. 뭐 네 거인데 내 거 아닌 듯 뭐 네 거 같은 너 뭐 예 그런 표현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들어요. 자, 말처럼 쉽진 않아요. 근데 자, 그다음 달로 보겠습니다. 자, 지금 현 정권도 자기의 정치 뭔가를 억지로 막 낑겨 맞춰가지고 막 강제하다 보니까 어디서 삐걱거린다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기의 정치 현상이 나타난 것 같다. 자, 이 글은 좀 길지만은 제가 이것도 왜 뽑았냐면요. 좋은 표현이 많아요. 지금은 디지털 직접 민주주의 정치입니다. SNS를 통해서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이 말 실수하는 거 한마디, 대통령의 뭐 행동 한마디 하나가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습니다. 뭐 숨길 수도 없어요. 최고 통치자에 대한 일반 국민의 주목도가 정말 높죠. 아시겠지만은 아실 거예요. 옛날에 80년대까지만 해도 인터넷이 어딨나요? 뉴스나 신문 아니면은 몰라요. 그죠? 근데 지금은 최고 지도자 일거수일투족을 우리가 실시간으로 보는 시대가 됐잖아요. SNS의 시대를 통해서. 반대로 통치자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지층이건 반대층인 간에 실시간으로 여론을 파악할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세계적인 현상이죠. 그런데 자, 게다가 다음이 중요합니다. 자, 역대 어느 대통령 못지않게 어떤 언론에서는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도 더 강한 그립, 상당히 권위적인 색깔을 가진 대통령이다. 천상 검사다. 좀 말씀드렸죠. 대한민국의 집단 중에서 가장 권위적인 집단이요. 어떨 때는 군인보다 더 심하다는 게 검찰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군대식 조직이거든요, 검찰이. 재밌는 게 폭탄주 문화도 검찰이 시작을 한 겁니다. 폭탄주 문화. 그분이 맞나 모르겠어요. 그냥 여담입니다. 박희태 씨라고요. 지금은 좀 연로한 정신이신데 그 검사 출신이고요. 지금 국민의힘에 고문쯤 하고 있을 거예요. 이분도 국회
의장까지 하셨나 굉장히 좀. 박희태 씨가 원조라는 얘기도 있어요. 폭탄주. 왜 폭탄주를 먹냐? 검사들이 바빠요. 바쁘니까 빨리 먹고 빨리 취하자. 그래가지고 말아먹었다는 거죠. 예. 검사의 어떤 그 군대 문화의 상징 중에 하나인데 여담이었고요. 아무튼 킬러 문항 논란에서 나왔죠. 때로는 구체적인 지침과 가이드라인까지 준다. 이건 아닌 거예요. 최고 지도자는요 워딩이 두루뭉술해야 돼요. 뭐 두루뭉술한 표현이 좋을지 모르겠지만 콕 집어가지고 그러는 건 좋은 게 아니라는 게 솔직히 중론입니다.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너무 콕 집어가지고 가이드라인까지 준다. 강도 높은 질책이 있었다는 얘기가 심심찮게 전해온다. 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하지만 그런데도 국정이 그렇게 원활하게 잘 돌아가고 있는 것 같지 않다. 자 보수 언론도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기야 결국은 말씀드렸죠. 영상 측근들 갖다 차관으로 분명합니다. 장관들이 아침에 차관실 들어가서 인사할 거예요. 아유, 오셨습니까 하고요. 실수 차관들 보냈죠. 장관들이 떠는 거예요 오히려. 자 어쨌건 이렇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모든 걸 그립이 너무 세. 다 쥐고 그러면서 좀 힘 좀 빼고 정치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예치를 얘기한 겁니다. 자 바로 다음 단락이 나오고 있죠. 너무 경직돼 있다. 그러니까 힘 좀 빼라는 거죠. 그렇죠? 좋은 표현입니다. 참모는 할 말하고 그렇죠. 대통령 경청하고 그리고 대통령 결론을 내려요. 그리고 정제된 집행 절차. 자 여기서 정제된 집행 절차라는 게 뭐냐면 바로 어떤 정석적인 표준적인 집행 절차를 발부하는 거죠. 근데 대통령이 특정 사안에서 너무 구체적으로 직설적으로 콕 집어서 언급을 하고 이런 게 별로 좋지 않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공이든 늘공이든 뭔지 아시죠? 어공은 어쩌다 공무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정부직 공무원들이에요. 늘공은 직업 공무원이요. 자, 어공이든 늘공이든 이렇다 보니까는 이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소신 행정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대통령 눈치만 보는 거죠. 뭐 잘못하면 박살나니까 강한 질책을 했던 강도 높은 질책이니까 심심찮게 할 줄 나오니까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권위적이다. 이건 제 얘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언론들이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공이나 누구나 눈치만 보는 거예요. 대통령의 생각이 뭔지만 쫓는 분위기는 곤란하다. 자, 비근한 얘가 뭐 했었죠? 명품 쇼핑 논란. 직언을 못한대요 지금. 이거는 실제 여기저기서 나옵니다. 직언을 옆에서 쓴소리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쓴소리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진짜 여담이고 아닐 수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사랑이 너무나 끔찍하다는 거예요. 부인 관련된 얘기는 입도 뻥끗 못한답니다. 그런 얘기가 흘러나와요. 그래서 원래 제2부속실이라는 게 있었어요. 청와대에는 제2부속실. 이게 뭐냐면은 제2부속실은 영부인 관리하는 거예요. 영부인 일정 관리하고 어떤 체계적으로 비서관들이 있어가지고 일정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다 관리하고 조언도 하고 이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윤석열 대통령 이 공약이었어요. 제2부속실 폐지라. 그래서 폐지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 입으로 없앤다고 해가지고 없앴는데 다시 또 살리기 그렇잖아. 그죠? 근데 보수 언론에서조차도 이러면은 이름은 다르게 해서라도 영부인 의전 담당하는 조직을 새로 만들어야 되는 얘기까지 나와요. 지금 특히 김건희 여사한테 너무 약하다는 얘기가 여기저기서 나옵니다. 대통령이 약하니까. 그러니까 옆에서 누가 직언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신중해야 한다는 직언도 못하고 언론 보도로 논란이 벌어졌는데 이게 좀 정말 그렇죠. 호객인의 문화 탐방이라는 말도 안 되는 변명과 옹으로 일을 더 키워버렸어요 결국. 우크라이나행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좀 쿨하게 설명했으면 될 거예요. 그냥 내가 판단했을 때는 대통령실이 판단했을 때는 지금 우크라이나 가는 게 더 국익이 더 도움이 됐을 것 같았다. 송구하다. 유감이다. 이렇게 했으면 될 걸 갖다가 말 잘못했죠. 서울로 달려간다고 상황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었다. 말 잘못했습니다. 자, 즉자적. 이 즉자적 좀 잘 안 쓰는 단어를 제가 찾아봤어요. 그 자신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즉자적이라는 게 뭐냐면은 자,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국민들한테 뭔가 해명을 해야 돼요. 변명도 해야 되고 해명도 해야 되고 죄송하다는 얘기도 해야 되고 어떤 상대의 입장이나 생각을 좀 헤아려 가지고 뭔가 이렇게 방어를 하고 해명을 해야 되는데 즉자적은 뭐냐면은 그 자신이 독립적으로 내 생각만 한다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만 상대 입장은 국민의 감정이나 국민의 입장을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자기들 할 얘기만 한다는 얘기 쉽게 얘기하죠. 아주 쉽게 얘기하자면 자기들 할 얘기만 했다. 자, 좋은 표현입니다. 급급하니 답답한 것이다. 이게 무슨 힙합의 무슨 라임 같아요? 급급하니 답답하다. 이제 좋죠. 이런 표현 재밌습니다. 자, 뼈 있는 말입니다. 수혜보다 더 큰 안보위기 상황이 벌어졌다면 만약에 대통령이 원래 우크라이나 안 가는 거였어요. 예정이 없었어요. 유럽 순방 마치고 그냥 들어오는 거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미 한국은 수혜 위험 조짐이 보였어요. 일기예보상. 그런데 우크라이나를 갖다 부수 가버리신 거예요. 예. 물론
이건 필요했죠. 왜냐면 전쟁지를 가는 거니까 사전에 공지를 하면 안 되죠. 경호, 철통 경호를 해야 되니까. 굉장히 뭐 007 작전을 펼치면서 갔다고 해요. 그런데 만약에 우크라이나에 갔을 때 수해도 큰일이었죠. 이러면 여러분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더 큰 안보위기 상황이 만약에 북한이 뭐 미사일을 쐈으면 어쩔 거야. 그쵸? 그럼 어쩔 건가? 보수 언론도 비판하는 거예요. 게다가 여당 대표 김기현 대표 미국 가 있었어요. 원희룡 장관은 폴란드 가 있었어요. 자, 국무총리는 존재감도 못 보였어요. 국내에 있긴 있었나 보지만. 자, 툭툭 터져나오는 이런 상황에 국민이 얼마나 공감할 수 있을까? 자, 대통령 원맨쇼로는 곤란하다. 지금 다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목에서 다시 한번 무이해치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더 높은 수준으로 품격 있게 대응하는 의연함도 보이고 필자가 해석하는 무이해치는 권력의 두려움, 정치 무게감을 직시하는 것이다. 좋은 표현입니다. 권력의 두려움, 정치 무게. 여기서 말하는 권력은요. 권력은 누구한테 있죠? 헌법 제1조에 나왔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이 들어온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꼭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별하는 무의의 지혜를 보고 싶다. 조금 다소 이 글이 이렇게 말하고자 하는 바가 이렇게 뚜렷하게 보이는 글은 아니에요. 약간 지금 아까 제가 오늘 저도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제가 두 번, 세 번 못 읽어보고 한 번 읽어보고 지금 다시 한번 보면서 느끼는 건데 이 무의치라는 개념 자체가 상당히 좀 손에 안 잡히는 개념이다 보니까 그걸 끌어오는 과정에서 글이 약간 좀 이렇게 약간 갈짓자를 보여요. 일단은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대통령이 모든 걸 다 뭐 하지 마라 얘기를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국정 운영이 좀 이렇게 소홀한 부분도 지적을 하고 어쨌건 간에 보수 언론이 비판을 했다는 거 그거 좀 한번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글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